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다 같이 한번 드릴까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언택트, 언리밋이라는 아주 멋진 주제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전략들의 또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탈탈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하고 계신지 서비스 하나 상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분씩. 네. 예,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서 마케팅과 전략을 맡고 있는 권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회사는 잘 모르셔서 저희는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 만들고 있고요. 회사 이름 나우버스킹입니다. 제일 알려진 건 그 비대면을 줄 서는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거를 카톡으로 재현해서 소상공인이 쓸 수 있게 만든 것들, 그리고 뭐 키오스크나 포스 등,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종합해서 어떤 데이터를 소상공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용 협업 툴 잔디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토스랩에서 사업 총괄 담당하고 있는 양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리비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이라고 하고요. 저희 서비스는 액티비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호스트들이 자기의 여가 상품이나 여행 상품을 올리면 게스트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아마 딜리버리 히어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거의 국민 그 앱 사용하시는 분들의 98%였나요? 제가 마지막 본 그 기사는 그랬는데 그 정도가 사용을 하는 유명한 거라서 별로 설명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 서비스로 625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비대면 문화에 관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오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가 사실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까지도,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바꿔놨는데요. 이런 분야들이 각각의 서비스에 정말 많은 영향을 제 생각에는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문화 이후에 각 분야의 어떤 시장 양상은 좀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각각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가지 말고 혹시 이번에는 저기 끝에서부터 한번 와볼까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네, 뭐 시장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라이프 스타일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호스트들이랑 게스트가 실제로 이제 대면으로 하는 서비스여서 아마 저희가 제일 타격이 큰 것 같은데요. 아마 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2월 달 말부터 좀 코로나가 되게 본격적으로 좀 더 침몰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되는 시기인데, 두 개 영역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일상에서 하는 여가 영역이랑 또 여행 쪽이 이제 두 개가 영역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는 특히 실내 활동이나 뭐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쪽은 거의 다 이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불가한 상황이고, 여행 쪽은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는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인트라바운드, 국내 여행 다시 또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은 다시 또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에 좀 이제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뭐 아웃바운드 하는 여행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처참한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뭐 그렇게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아웃도어의 이제 활동들이 많이 네, 이제 네. 침체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양상이 적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향을 좀 적게 받은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호스트 분들이 자기 걸 다 그냥 이제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등산이나 뭐 서핑이나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기사에서도 뭐 등산 뭐 약간 뭐 에반젤리스트 이런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인도에서 하는 뭐 피트니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웃도어 뭐 이런 것들이 추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도 뭐 양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양양 갔다 왔는데 뭐 거의 뭐 클럽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네. 점점 오고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잔재 양진호 이사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일을 도와주는 어떤 협업 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 저희 서비스의 이용자는 굉장히 빠르게 좀 늘어난 추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그 처음에는 뭐 이런 굳이 뭐 이런 걸 도입해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중장기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 도구,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들 공감하셨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필수 도구들로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협업 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은 것은 이제 화상회의 혹은 이제 메신저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프로젝트 관리 툴 이런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니즈가 많아져서 저희 또한 그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비대면 웨이팅. 근데 어쨌건 오프라인에서 줄을 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저희 사용자가 한 90%가 빠졌었어요. 네, 90%가 빠지는 상태였고 굉장히 힘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교 상권 같은 경우는 다 죽었잖아요. 개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줄을 서던 맛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열지 않으니 망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고요. 동시에 뭐 대신에 인식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줄 서는 집들은 줄을 서는데 이걸 그냥 모아서 줄 서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 연락은 오히려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스타벅스 사이레노도 같은 커피를 주문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카톡으로 커피 주문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일은 하니까 그 지표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긴 했습니다. 저희는 도움을 좀 받았죠. 네, 아무래도 밖에 나가시기 힘들고 식사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주문이 좀 늘었고 특히 좀 비대면 주문이라고 하는 아예 미리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버리고 라이더분이 놓고 가시면 픽업할 수 있게 하는 저희가 이제 컨택트리스 딜리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옵션을 그 앱에 넣었었고요.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선결제가 되게 급격히 늘어났었어요. 늘어났다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현장에서 결제를 하셔야만 그 레스토랑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다시 오프라인 결제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한 변화들이 좀 있었고 그 저희 레스토랑 파트너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저희 파트너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조용히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가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을 하는 식당과 하지 않는 식당의 경계가 거의 많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배달 주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데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가족이라서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는 편이었어요. 집에서 해 먹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뭐 간만에 있는 외식 할 때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많은 다운로드를 앱들을 받아가지고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저도 이렇게 실감이 확 됐어요. 저는 하는 일이 이제 스마트 워크 디렉터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늘 함께 만나서 뭔가를 하고 일을 하고 혹은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문화에서 그렇지 않은 온라인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는 이번에
사태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 기업들이 이번에 저희가 이 언택트와 키워드를 딱 치면은 같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서비스에서도 변화가 있었겠지만 또 이 내부의 기업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마 이 부분은 잔디의 양진호 이사님이 가장 크게 느끼실 텐데 관련된 툴들을 만들고 계시니까요. 어떠신가요? 각각의 그 기업에서의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도 좀 이번에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토스랩 자체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워낙 저희는 다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을 해놓았었고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원하는 데서 위헌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 고객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인식이 많이 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일을 이렇게 해도 집에서 해도 혹은 밖에서 해도 괜찮네 라는 인식이 있었고 저희가 재택근무 이제 한 2월 24일부터 한 10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실제로 경험을 한 1,6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한 생산성이 유지가 됐다 혹은 실제로 더 높아졌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무려 7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유지가 됐구나 혹은 향상이 됐구나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주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제 회사에 나가도 직원분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신 곳들도 있고 이제 맨데토리를 하신 곳도 있지만 보면 직원들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 스페이스를 렌트를 빌릴 필요가 있을까? 혹은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던 대표님들은 굳이 우리가 회사를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피스를 2층을 쓰시고 3층을 이제 추가 임대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도 그냥 우리가 캔슬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공유 오피스를 어떤 위성 사무소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어차피 우리가 다 화상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회의를 할 거라면 굳이 한 본사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자체 내에서 일하는 문화는 어떠셨나요? 재택근무 하셨나요, 다? 네. 저희 한 10주 정도 재택근무를 했고요. 저희 자체 좀 변화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저희 이제 주간으로 주간 회의를 진행을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멤버들이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얼굴을 못 보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러니까 주간 회의를 보통 하면 뭐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쪼개서 매일 데일리 스크럼 구조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뭐 매일 아침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싱크업하고 각자 하고 있는 일 공유하고 의견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이제 업무에 들어가는 구조를 좀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으셨네요. 전상열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회사가? 네, 뭐 사실 양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거의 저희가 다 겪은 일이에요. 저희는 그 랜섬 버스커라고 해서 직원을 이제 버스커라고 부르는데 그런 랜섬 버스커라는 제도가 기존에 있었고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택이나 혹은 원하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다만 저희가 안 해봤던 게 전체가 다 랜선으로 해봐도 가능할까는 실험을 못 해봤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재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했더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이 일을 떼놓을 수 없어서 너무 피곤하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주도해서 저희는 이후에도 지금 이제 아예 재택을 일주일에 2일 이상 하는 걸로 고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건물 상주 인원이 줄었고 줄다 보니 건물이 너무 텅텅 비어서 임대료가 너무 아깝고 요 고민을 꼬대로 하고 있고 근데 이사를 가자니 돈이 들고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는 이제 회식도 랜선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 5시 반에 배달 앱을 통해서 각자의 집으로 전부 다 치킨을 보내주고요. 각자 마실 음료는 알아서 수리드문 알아서 하고
이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의무 참석. 그 이유는 원하시는 대로 뭐 나가는데 재미있을까 했는데 다들 굉장히 외로웠는지 굉장히 좋아했고요. 한 11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멤버들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게 재밌어서 기사화도 되긴 했는데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음악 틀다가 저 악기 다룰 줄 알아요 이러면서 리코더 들고 리코더를 부는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난 다른 악기가 있어 이러면서 같은 노래를 이제 합주하는 6명이 합주하고 막 남들은 박수치고 뭐 이런 것까지 돼서 이제 이게 그냥 되게 진짜 노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프라인 회식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랜선 회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나요? 뭐랄까 일단 대화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각자의 브이로그 찍는 느낌이에요. 각자 자기 할 거 하면서 보고 이 화면보다 떠들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 40에서 50명 정도 인원이 사이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저기 쟤 좀 웃긴데?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걔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멀티 중계방 같은 느낌이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회식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원이 많아질수록 회식할 때 밀도는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주로 회식을 했는데 이렇게 2열로 쭉 책상에 쭉 이렇게 앉아서 15분마다 이렇게 두 칸씩 움직이면서 했거든요.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근데 어쨌건 밀도가 낮다는 게 오프라인도 사실이라서 온라인도 충분히 밀도는 오프라인에 못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집으로 치킨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군요. 배달은 요기요. 알겠습니다. 요기요를 이용해서 그 화상 툴은 뭘로 사용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구글 쓰고 있어서 구글 밋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실제로 나도 이번에 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요기요 통해서 치킨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줌 이용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저는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딜리버리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네, 사내 변화는 거의 많이 비슷한 편이고요. 고객들로부터 좀 감사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고객센터의 서비스의 품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서 고객들의 눈높이도 되게 높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이즈도 커지고 좀 더 즉각적인 응대를 하려면은 채팅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었는데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고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전화로 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컨택센터에 계신 분들 재택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채팅을 전격 도입하게 됐는데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채팅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은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그 오퍼레이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처음에는 좀 낯설거나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객분들이 임해 주셔서 되게 성공적인 전환, 감사한 전환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화도 조금 많이 바뀌셨나요, 혹시? 아니면 원래 이런 언택트 문화나 혹은 뭐 리모트 워크 같은 것들에 이미 적응을 잘 하고 계셨나요? 저희는 반반 정도 했고 또 그 에이펙 쪽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은 베를린 본사랑 많이 이제 화상을 해서 익숙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저희 마케팅 본부가 다 모여서 이 1분기를 정리하는 그런 미팅을 해야 되는데 고민되더라고요. 다 모이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 화상으로 하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반을 일단 미팅룸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자리에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3분의 1은 자리에서 들어오시고 3분의 2는 주로 회의실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데 제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20대 분들은 되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40대나 30대 후반은 이제 회사에 나가는 루틴, 얼굴 보고 하는 거에서 좀 멀어지는 거에서 뭔가 이피션시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좀 느낌을 받는 좀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저도 그 코로나 기간 때 제가 같이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그 회사에서 전격적으로 한
한 달 반 정도 리모트 워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세대별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리모트 워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다 회사에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변화가 있고 학습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입은 어땠나요, 임찬 대표님? 네, 저희도 비슷하게 재택근무 뭐 한 달 반 정도 진행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업무 효율성 측면으로 뭐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뭐 공유하는 거는 원활히 잘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의 특성상 되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를 서로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이런 전달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재택을 저희도 앞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택 형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뭐 호스트분들을 만나거나 파트너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이제 약간 좀 대면으로 하는 그냥 좀 처음에 만나 뵙는 뭐 자리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냥 한번 얼굴 만나는 미팅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업무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IT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문해서 대부분 해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계기로 못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모트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리모트 비율이 한 10% 이랬다면 지금은 이제 90%까지 저희가 올라왔어요. 완전 역전이 됐네요. 네. 그래서 훨씬 좋아졌어요. 저희. 저도 예전에는 사실 저는 리모트가 굉장히 익숙해서 이제 화상으로 하자고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1%의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하셨는데 한 번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제가 만나자고 해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좀 변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었던 것 같네요. 좀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점점 좀 더 하고 계신 비즈니스랑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비즈니스다 보니까 또 각각에 계신 영역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커머스 플랫폼도 있고 또 B2B도 있고 B2C도 있고 그런 만큼 그 고객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되게 좀 크지 않았을까. 또 그게 아마 비즈니스에 영향을 저는 많이 줬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고객들의 타겟 고객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좀 변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방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느 분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고객분들의 코로나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데이터는 평일 점심 주문의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분들 주말에 이제 가장 주문이 컸었고 그런데 이제 점심 때 이제 나가지 않고 재택을 또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평일 점심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조금 더 일상의 섭생을 딜리버리로 하는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있고 나서 뭔가 회사에서 서비스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변화도 있었나요, 같이? 서비스의 방향은 뭐 모든 딜리버리 플랫폼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것들이 항상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특히 그 점심시간은 저녁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은 1시간 보통 회사에 계신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아침에 뭐 미팅하고 이러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한 11시 20분쯤 시켜야지 하는 거를 까먹고 시간이 막 11시 40분이 돼 있고 12시가 다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스피드가 중요해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까 점심시간 배달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집에서 이제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전체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점심이 그렇게 하기가 싫다 그러시면서 배달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잔디는 어떤가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겟 고객이 훨씬 더 넓어지셨을 것 같은데 이전보다.
네, 제가 변화를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보통 저희 이제 B2B 사이클, 영업 사이클 자체가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 대기업도 있지만 최소 한 2달에서 길게는 거의 6개월 이상까지 걸리는 사이클인데요. 이번에 좀 경험했던 거는 전화 와서 바로 써야 되니까 당장 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재택근무를 지금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재택근무 들어간다고 어나운스는 했고 도구는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재밌었고 실제 그 제가 고객들 쭉 만나보면은 스마트워크나 리모트워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어떤 인사팀의 담당자라던가 IT 기획팀의 담당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그동안은 힘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주구장창 3년째 스마트워크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리모트워크를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는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언젠가 우리도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걸 고민을 해보자였는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바쁘시거든요, 사실 회사에서. 근데 너무 신이 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 염원하던 스마트가 좀 정말 매일매일 저한테 막 전화하셔서 저 이번에 이런 것도 해보고 왜냐면 결정권자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빨리빨리 해봐. 너 그동안 3년 동안 나한테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 3개월 만에 다 해봐. 그러니까 되게 좀 격양돼 있으세요. 그리고 막 빨리 저한테 많은 정보를 달라고 하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어떤 뭐 도구를 쓰고 있냐,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허들들은 어떻게 다른 기업들이 넘고 있냐라는 것들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재택근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보니까 또 보안적인 요소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모든 게 다 회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내에 있어야 될 것만 같았는데 실제 재택근무를 해봐도 크게 이슈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나우웨이팅도 굉장히 고객군이 전 넓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땠나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저희 고객군은 되게 재미있게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저희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약국, 선별진료소,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대출 받으셔야 되니까 대출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뭐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도 넓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동기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매장은 명품 매장입니다. 네, 명품 매장, 흔히 아시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명품 매장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원래도 줄 서서 이렇게 입장시키던 매장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서 있는 것도 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일 큰 변화는 그런 겁니다. 그 오프라인 공간에 이제 고객을 만나는 기회가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오고 많이 회전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매장주분들이 이 고객이 소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오프라인에 언제든지 안 올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고객이 왔으면 이분들의 데이터는 반드시 남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분들한테 힘들 때 뭐라도 연락을 해야지 그분들이 오게 할 텐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죠. 내가 손님이 많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손님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이걸 되게 많이 알게 되어서 매장주분들이 이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좀 바뀌셨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쌓고 각각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네요 이랬다면 지금은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 데이터를 쌓고 좀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오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웨이팅을 해결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매장에 데이터를 쌓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비즈니스 바적인 방향을 갖고는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서비스도 만들고 계셨고 근데 교육이 자동으로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고객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걸 바탕으로 온라인을 확장하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좋은데 저희 지금 30회 전에요. 네, 이런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셨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됐었군요. 프립은 어떤가요, 대표님? 저희는 핵심 타겟이 20, 30대 직장인 분들이거든요. 여성분들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에 제일 영향을 미친 이제 영역이죠.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의 즐기는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으로 보면 저희가 뭐 퇴근 후 시간의 여가 그리고 뭐 주말에 있는 여가 이렇게 좀 나눠서 본다면 퇴근 후에 여가가 이제 거의
그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좀 재밌는 거는 주중에 여가가 네, 원래 업무 시간에 있었던 여가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재택근무인데 혹시 네, 아무튼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뭐 상반기 원래 여행에 굉장히 특수한 성수기인데 해외여행 쪽인데 해외여행에 거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수도권 근방으로의 1박 2일이나 이런 쪽에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근교 여행 가는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에는 우리의 고객군이 많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되게 우리의 좀 고객이 됐다 이런 새로운 신규 고객들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신규 고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이 아무래도 집에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 이제 직장인들이 개인이 하시거나 이런 거였는데 아까 이제 식사도 같이 이제 집에서 시켜서 먹으신 것처럼 좀 가족분들이 같이 여가를 같이 즐기는 그런 좀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되게 좋은. 네, 그런 측면으로는 저희가 원래 그렇게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여가라는 문제가 직장인분들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핵심 타겟들 혹은 고객군들이 조금 변화가 있고 또 서비스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이 고객들과 접점을 이루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도 이전하고는 좀 사뭇 전략이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런 쪽에서 좀 이번에 변화를 시도를 하셨다거나 혹은 변화해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혹시?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고민들을 했었는데 너무 보컬하게 가는 거 자체가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조용히 할 일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케이스는 우리나라처럼 딜리버리 전문 식당이 되게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원래 식당이고 이제 딜리버리를 겸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락다운이 됐었던 나라들은 딜리버리가 아니면 아예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그런 나라들도 일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태그라인을 오픈 포 딜리버리라고 해서 오히려 내가 가던 그 단골 맛집 사장님을 위해서 딜리버리를 하자 이런 캠페인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락다운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됐던 나라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더 많이 또 찾아오시고 하셨어요. 혹시나 그리고 또 4월에는 여러 가지 또 저희와 관계된 회사에 또 여러 노이즈들이 있고 그랬어서 모든 것이 어떤 얘기를 해도 곡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냥 조용히 저희 파트너들이랑 좋은 일을 그냥 소소하게 조용히 했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나우웨이팅은 어땠나요, 대표님?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방향성이 정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왔던 일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IT 기술은 큰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소외받은 계층에게 훨씬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겠다가 저희의 방향이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저희의 뜻은 그러했으나 그게 진짜 이런 그래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되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이런 외부의 공격 변화에 취약하고 이분들이 그런데 IT가 조금만 도입되어 있더라도 이거 극복에 충분히 도움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IT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기여하고 싶다라는 방향을 좀 명확히 정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덕에 좀 힘들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을 닫고 계신데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좀 감면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힘들긴 했으나 네,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만 하는 걸 일반 개인 1인 점포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의 큰 기조는 더 명확해졌어요. 네.
잔디는 어땠어요, 양진호 이사님? 저희는 사업적인 측면이랑 이제 개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적으로는 아무래도 화상에 대한 니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화상은 다 떠나서 일단 잘 돼야 됩니다. 네, 화상은 기능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안정적인 화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줌이라는 글로벌 서비스와 실제로 이번 기간 안에 연동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일단 제가 사실 기대했던 부분은, 저희 B2B 영업을 나가면 사실 되게 많은 시간도 소비를 해야 되고 대면 영업이 어려운데 비대면 영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고객들이 오히려 그냥 오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화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한 3월 동안은 아예 미팅이 다 캔슬되고, 저희도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은 지금은 이제 다시 대면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아마 이제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2주마다 잔디 교육 세미나를 하는 거는 지금은 다 줌으로 전환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고, 세미나는 지금처럼 웨비나 형태, 그리고 컨퍼런스도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 비대면 쪽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신기했던 거는 그동안의 P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기자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하면 정말 한두 건 나올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바운드 PR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협업틀의 니즈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뭐 수치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도 많고,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있어서 저희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되게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코로나 키트가 막 한국의 코로나 키트가 퍼져 나간 것처럼 협업툴이라는 도구를 실제 저희가 사업지가 아직 있지도 않았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유료 고객이 막 발생을 하고,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가 베트남어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리퍼럴을 통해서 추천이 돼서 베트남 고객 그리고 일본 고객이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는 거를 저희가 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임철 대표님, 프림 네.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변화가 네네. 있으셨죠?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비전이 세상을 더 경험하고 삶을 더 즐겁게 즐기는 건데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회사의 본질의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 뭐 마케팅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직접적인 경험의 수요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뭐 랜선 여행이나 랜선 라이프 스타일 같은 형태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걸 계속 했어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도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잠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해서 뭐 코로나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메시징을 좀 던져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었었는데 이 여행이라든지 어떤 뭐 자동차 같은 그런 네네. 어떤 관여되는 그런 제품들은 잠깐 이렇게 한동안 그 수요가 이렇게 눌려 있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시기가 되면 확 터져서 예전에 그 구입하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다시 구입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저는 요즘 장비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 이거 사놨다가 나중에 하러 가야지라는 식으로 장비를 많이 사시는 것 같고, 사실 뭐 경험하거나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수요는 약간 인간의 본능 욕구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행이나 약간 액티비티 되게 매니아인데요. 한 5, 6개월을 못 하니까요. 끝나면 그냥 남은 내 시간을 여행이나 하고 이런 활동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뭐 마케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변해서 그거에 잘 적응해 간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혹시나 원래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예전과 같은 환경이었으면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바로 접었다. 아니면 좀 많이 미루기로 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 제가 여쭤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있으신 경우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올해 상반기에 준비를 했었던 게 이제 해외 확장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뭐 만약 저는 사실 뭐 축구와 등산과 뭐 서핑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사실 국내에서 하는 것의 경험을 좀 더
넓히자면 해외로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 있는 서핑 호스트들과 같이 서핑을 즐긴다든지 뭐 등산 호스트와 등산 즐긴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지만 바로 네 바로 그 팀을 아예 그냥 국내 여행으로 아예 팀을 바로 뭐 일주일 만에 다 재편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원도나 제주 쪽에 있는 호스트 로컬 호스트들을 발굴하는 대로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 변했죠 사실.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진짜.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빠르게 애자일하게 옮기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럼 뭐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답. 네. 혹시 또 비슷하게 경험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해외 진출이 준비되어 있었고 해외에 저희 테스트로 매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었는데 디바이스만 보내고 저희가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디바이스가 이제 몇 개월째 그냥 그대로 썩히고 있고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전환하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중단.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에 이게 나갔었는데 그냥 기계에만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저희는 뭐 해외 진출 어렵다는 거 말고는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잔지나 6.25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사실 바빠졌기 때문에 접으신 거나 뭐 이렇게 보류하신 거는 없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접은 거는 이제 수많은 출장들을 다 접었죠. 그렇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워낙에 많은 편인데 모두 다 캔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소통은 해야겠는데 다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매주 목요일 8시에 콜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이거를 되게 쪼개서 이렇게 맞는 시간이 한국의 굉장히 늦은 저녁 시간, 남미의 아주 이른 아침 시간 말고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야근이 늘었어요. 야근이 늘었고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응축되게 얘기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외에 있는 곳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만나서 밀업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랜선 회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해외 활동을 출장들이 다 끊기면서 근데 한국이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왜냐면 해외는 저희가 뭐 말레이시아, 대만, 뭐 두바이 다 하고 있는데 아예 락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락다운이고 나갈 수도 없고 매장들도 다 안 하고 있어서 사실 비즈니스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오게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았지만 반대로 저희가 뭐 아웃바운드로 연락을 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영역에서도 다 하나씩 있으셨군요. 저는 그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하는데 저희는 리모트 워크를 정말 한 5, 6개월 전만 해도요.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많은 걸 준비를 했었어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식의 변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그냥 한 2달 만에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한 3년, 5년 동안 해야 되는 교육을.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데 지금 빨리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전략들을 좀 갖고 계신지, 그건 계신 분야에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각각의 서비스에서 어떠신가요? 우리 이번에는 프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런 컨텐츠나 이런 뭐 랜선으로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이 아니고 마주치지 않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3, 4월 달에 했었던 것 중에는 뭐 집콕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집에서 쿠킹 클래스를 할 수 있고 집에서 트레이닝 홈쿡 같은 프로그램들을 저희 호스트분들이랑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미션으로 좀 생각해 보면 더 만나게 하고 더 경험하게 된을 했는데 집에서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전환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래서 컨텐츠와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굉장히 좋은 시그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그런 집콕에서 네, 네, 할 수 있는 활동들 중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그런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냥 그 집에서 제일 쉬운 게 뭐 요리 쪽이니까 쿠킹 클래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그냥 뭐 영상이나 호스트분이 이제 라이브로도 막 하시거든요. 라이브로 틀어놓고 뭐 줌이나 이런 거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좀 더 커버할 수 있구나.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액티비티나 아웃도어 라이프를 좀 더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또 좀 고객들한테 전달하려면 더 많은 좀 디벨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계속해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네. 요리는 저도 굉장히 배워보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오픈이 이제 되면 이미 됐긴 하겠지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더 훨씬 더 반갑고 뭔가 좀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레이오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로 다 전환을 한 상태인데, 저도 몇 개를 좀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탈리아에 있는 셰프가 줌으로 쿠킹 클래스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경험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비행기 값도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서로 밀가루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인터랙션이 있는 걸 보고 되게 재밌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변화가 더 많이 기대가 저는 됩니다. 잔디는 어떤가요, 양진호 이사님?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력하시거나 혹은 여전히 이제 저희 가장 큰 허들인 인식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인식이 변화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패널 분들은 사실 대부분 스타트업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고 계세요. 이게 다 저희 지금 되게 뉴 노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은 뭐 제조, 건설, 금융, 병원에 가보면 여전히 그거는 그냥 스타트업이나 하는 거지, IT 기업이나 하는 거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재택근무를 선택적으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면 20대들이나 30대들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부장님급 이상으로는 내가 회사에 안 나오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꼬박 나오세요. 정말 재택근무 거의 7주, 8주 한 제조 기업 사례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인식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금부터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베스트 프랙티스, 특히 그런 IT와 스타트업이 아닌,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저 회사가 정말 스마트하고 리모트 워크를 잘 했다고 그런 사례들을 찾아내서 그 사례들을 알리고, 뭐 컨텐츠나 영상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택근무해도 괜찮아, 그리고 업무 효율이 유지되고 생산성이 유지돼 라는 것들을 지속적인 메시지를 담으면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업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좀 정말 전통적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막 담당자들이 지금 막 굉장히 펌프업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한 60년 정도 된 제조 화학 회사고요. 계열사도 한 6개 정도 되고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일할 것 같지 않은,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뭐 그룹웨어에서 갑자기 G 스위트도 도입하시고, 뭐 잔디를 쓰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화상회의도 원래 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으셔서
무조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각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뭐 본사 서울 본사에 와서 회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화상으로 대체가 되고 줌이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줌을 도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가 아닌 거는 되게 배타적인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줌 룸을 아예 만드셨어요. 회의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변화가 가능하고 이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오면 그 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이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어떠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던 메시지가 좀 전달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좀 고마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은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어쨌건 내 매장을 힘들게 방문해준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을 왔다는 건 굉장한 가치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너무 일상이다 보니까 중요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프라인의 방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왔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애정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런 여러 소상공인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이 기회에 그래서 좀 더 저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밀어붙이고 좀 더 해야지 이분들이 혼자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매장이지만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뭐 좀 더 어떤 소상공인의 IT 인프라적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한데 그럼 너무 제가 그 전략을 여쭤보는 것일까요? 아니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깔듯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적어도 매장에 IT 디바이스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되든 어떤 다른 데가 되든 건 상관없는데 지금 뭐 요교도 요교 때문에 단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존에는 포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어떤 주먹국으로 경영을 해오셨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되고 이걸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을 빠르게 좀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기요는 어떤가요? 네, 저희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일상의 배고픔, 주말에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저니가 예전이랑은 많이 변해왔고 또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약을 어디서 하고 맛집을 어디서 찾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변하고 외국 대비해서 테이크아웃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 테이크아웃에 대한 것들도 인식이 많이 변해서 이게 이제 그냥 하루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저니가 너무나 많이 바뀌겠구나. 그럼 그 안에서 뭐 예약, 줄서기, 테이크아웃, 현장 오더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포지셔닝과 또 레스토랑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사장님들이 되게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오는 사람들 받아서 음식 빨리 만들어서 팔면 됐는데 이제는 뭐 네이버 예약도 받아야 되고 그럼 뭐 선 결제하는 것도 있고 배민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는 거, 요기요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이 창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되게 이 관리하시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을 딜리버하는 게 집으로 오피스로 딜리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그냥 딜리버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 안에 레스토랑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뭐 구체적인 건 아직 없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 준비한 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분이 이제 각각 계시는 비즈니스 영역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칼 자르듯이 선 긋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확장이 되기도 하고 더 세분화가 되기도 한데 우리 비즈니스 영역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요 인근에 있는 여기 각각 계신 대표님들이나 이제 대표님들이 아시는 요 영역은 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는 아니고 그런 거 있으면 혹시 하나씩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 네, 뭐 이미 준비 중이시라면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협업툴을 제외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고정된 공간 혹은 뭐 층을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추가 임대를 하고 아니면 또 접어야 되면 또 빨리 빼고 그러니까 이런 플렉시빌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공유 오피스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공유 오피스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장이 하면서 그냥 앞 호실 그리고 옆에 호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키워갔거든요. 근데 또 안 되면 또 방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점을 두는 거죠. 굳이 뭐 여러 개 본사라는 걸 두고 어떤 분들은 꼭 출장을 막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지역에서 회의를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서 공유 오피스에서 위성 사무실처럼 하는 것들 때문에 저는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힌트들을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 랜선 업무, 뭐 재택 업무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매니징의 영역이 아닌 어떤 개인의 동기부여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니징 무엇을 해야 되는 당연히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볼 수야 있죠.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해야 되는 일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어떻게 돼서 동기가 부여되는지. 동기부여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뭐 비전에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저희에게 없었던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해, 수업 들어 이런 문화에서 내가 뭘 해야지 찾아서 하는 문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워크에서의 앞으로의 방향하고도 굉장히 일치를 해서 그 서비스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일하는 회사에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집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분야는 아니지만 야, 이거 집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은 엄마 아빠 방, 그다음에 뭐 아이 방 이렇게 약간 어떤 구성원들의 나이별로 나누어졌거나 이랬는데 이제 곧 각자의 방이 필요한 시대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는데요. 40대 특히나 40대 이제 아이가 한 둘 정도 있는 아빠들이 혹은 엄마들이 다 거실에서 화상회의를 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서 하세요 그랬더니 내 방이 없어서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부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가요. 이 위기를 겪은 이제 기업들이 사실 많았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위기를 겪은 기업이 있었고 또 기회가 됐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모든 게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가장 큰 위기는 뭐고 기회는 뭘까요?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가장 우리가 크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요소, 그다음에 기회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대표님부터. 대표는 아니지만 부사장님부터. 네. 네. 오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외식을 하지만 그냥 그 외식이 되게 소중한 자주 하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타임이 돼서
저도 이제 가끔 외식 나가면은 잘 되는 집은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을 하고 상권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고객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플랫폼화된 그러한 서비스들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예,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제 드디어 고객이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사실은 고객이 얼마 기다리는지 관계 없으신 분들 많았어요. 그냥 꾸준히 내 테이블이 꽉꽉 차서 돌아가기만 하면 돼. 30분 기다렸다가 간 사람? 뭐 오케이 괜찮아. 우리는 계속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고객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웨이팅 같은 경우도 도입하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고객이 편하려고 라기보다는 응대가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객이 없어져 보니까 고객이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의 중심 그리고 고객에게 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 하셨는 얘기처럼 어떤 하나의 음식도 브랜드화돼야 되고 계속 자기의 무언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잘 만드시는 기업은 이번 코로나 때도 전혀 이상 없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극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일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위기는 이제 비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은 제가 정말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특히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 새롭게 이 회사에 왔는데 이 회사의 문화나 아직 동료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비대면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저희 회사에 얘가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들어오신 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재택근무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곧 회사에 복귀하면 그 오해를 풀자. 예,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라. 다 지금 다 잘 풀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유대관계가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반대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보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외에도 저는 성과 관리가 되게 중요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주말에 출근을 하는 사람, 나랑 상사가 나랑 더 커피를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러 주는 사람이 은연중에 평가 지표에 들어갔다면 이제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웃풋 중심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과를 베이스로 한 이밸류에이션까지 더 점점점 더 갈 거고 그게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도구라던가 뭐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위기가 이제 기회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평가라든지 동기부여도 포함해서 동기부여나 혹은 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하기 어려운 어떤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잔디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옆자리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메신저 안에서 좀 잘 녹여내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임세열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희는 단기적인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생기면 점점 더 일이 효율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워크앤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워라벨 이런 상황에서 워크가 되게 효율화되면 결국은 라이프의 영역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저희한테 일시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장기적인 견지하면 되게 좋은 시장이 더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캠핑을 가서
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서핑을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에선 되게 일상적이거든요. 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파도가 치면 서핑하러 간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의 일의 효율화 때문에 생기는 뭐 약간 삶의 풍부함 이런 것들이 저희 서비스에 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정 영역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여행의 영역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뭐 해외 여행이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나면 해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좀 소비적인 형태의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여행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 여행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국내 여행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바가지 요금이 있다든지 막 정말 성수기 때 어떤 그런 걸 때 뽑아 먹으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국내 여행의 수요가 뭐 그 사실 원래 시장으로 보면은 거의 뭐 1대 9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국내가 1이면 뭐 해외가 9 정도. 근데 이제 그게 다 국내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제대로 된 여행 컨텐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로컬 컨텐츠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국내 여행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고 디벨롭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람들이 즐기는 나라가 되면, 이 이슈가 끝나면 인바운드 시장에서도 그 뭐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맨날 명동에서 맨날 뭐 삼계탕만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도 않는데 해외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가봅시다 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 지인 중에 해외에서 한국에를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는,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오래 머물고 있는 해외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서울하고 제주만 가려고 그랬다가 본의 아니게 한국을 다 탐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제가 오래전부터도 요즘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하면서 여행하면서 되게 지구의 여러 곳을 살아보는 게 정말 꿈이자 저의 그 희망인데, 아마 프립이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말씀들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저희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핵심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큰 변화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겪게 됐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여기까지도 아마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하다 보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회사의 경쟁사는 배민이 아니라 농심이다. 라면을 끓이는 시간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라면을 굳이 이제 뭐 그래도 라면 뭐 물 올리고 한 20분 걸리잖아요. 20분 안에 갖다 주면 굳이 라면을 먹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미래가 그렇게 길지 않. 뭐 농심에 뭐 어떤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신라면 좋아하는데요. 그러한 좀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 배달이 가져올, 그냥 이렇게 딱 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와 있는 그러한 변화들을 좀 추구하고자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그 쇼핑,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 날이 오면. 네. AI가 핵심에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까 계속 전 중복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하나하나가 브랜드화 된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어떻게 잘 전개하느냐에 대한 산업이 되게 발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산업의 하나가 딜리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키트도 있고요. 계속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로컬 얘기도 하셨는데, 로컬의 각각의 공간들이 계속 브랜드화되고 그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잘 유통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같은 카테고리의 경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서비스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서비스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도와주니까 업무 자동화를 계속 하면은 여전히 뭐 정말 간단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이제 문제로 일본과 한국의 유일한 문제점이 도장 때문에 회사를 가야 됩니다. 법인 인감 도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전자 계약으로 많이 좀 대체가 현재 되고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더 빨리 될 거라고 보고, 뭐 제가 휴가 뭐 승인하기 위해서 혹은 휴가 상신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자동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채용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회사의 채용 페이지에 가면 아예 마케팅, 리모트, 마케팅, 출근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예 리모트 포지션 자체가 열릴 거고요. 그게 엄청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가능한 풀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요. 회사를 선택할 때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최근에 막 어떤 지원자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지원을 안 하신대요. 회사가 강남에 있어서 너무 멀다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질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10만 명의 풀이 정말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인재도 이제 채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인재도 채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최근에 그 대학교 이제 후배 뭐 친구들 만났는데, 이 친구가 거기 나온 모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왔어? 너 미국에서 일하잖아. 했더니 이제 되게 큰 IT 대기업을 다니는데, 그냥 회사에서 너 어차피 10월까지 최소한 10월까지 재택이니까 한국 가라고. 그 정도로 이제 사실 그럼 너 미국에 왜 취직했니? 할 정도로 네, 지금은 이제 채용이 앞으로는 저는 큰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플렉스 잡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미 뭐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글로벌 기업들의 거의 풀타임 혹은 50% 이상의 그런 리모트 워크 잡들을 실제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도 채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채용의 물리적인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인재를 수급하는 게 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게 앞으로의 방향. 또 하나 이제 구인자,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하나의 잡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잡을 가지는 정말로 엔잡러, 꼭 이코노미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런 엔잡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프립은 어떠신가요, 대표님? 제 생각은 어쨌든 언택트와 텍트의 영역으로 보면, 텍트는 정말 만나야 되는 지점의 이유를 명확하게 더 해줘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오프라인의 브랜드화처럼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언택트임에도 불구하고 텍트의 경험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발전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공대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의 영역이 예전처럼 그냥 이제 뭐 정말 가상 세계에 있는 뭔가를 부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실 세계와 비슷한 영역에서의 게임의 영역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어떤 게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모든 그 광경이나 이런 경치를 다 구현해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좀 현실감이 없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언택트로 했을 때 굉장히 현실감 있게 벌어지도록 하는 산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또 텍트는 사실 저는 거기 핵심은 약간 소셜라이징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만남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일 그 만남이 극대화되는 게 사람과의 만남,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이제 뭐 텍트를 굳이 해야 되는 영역은 그런 쪽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뭐 사장님도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이 아니라 뭐 사장님의 스토리를 듣는 거나 사장님과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하면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양쪽의 경험이 더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사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제 머릿속을 치는 게, 제가 거의 주말마다 그
저희 지인들 중에 이제 이렇게 되게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자기 철학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주말에 잘 만나거든요. 그냥 티타임 가지는 거예요.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온라인으로 옮겨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질문을 준비한 것들은 다 사실 질문을 드렸고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들을 저는 알게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언택트 시대의 어떤 언리밋한 가능성, 정말 제한이 없는 이 가능성의 시대와 관련해서 혹시 한마디씩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네. 뭐 저는 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언택트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 어떠한 배달도 굉장히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는 뒤에서 이제 일하시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라이더 분들도 그렇고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잡에 대한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직도 이제 뭐 중국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을 어떤 비속어로 부른다라든지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러한 인식이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되게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버틸 수 있었던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음식이나 어떤 모든 물건의 배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덜 고통스럽게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형태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그 인식의 변화, 감사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저는 뭐 이런 사회의 변화에 IT가 기여를 한다면 반드시 소외받는 계층이나 좀 사회적 약자층과 같이 해야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 돈으로 뭐든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리더들의 인식 변화인 것 같아요. 여기서 리더는 꼭 C레벨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각각의 부서장이나 팀장님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할 때는 카톡 쓰지 말자. 일할 때는 정말 업무 카톡 굉장히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카톡 쓰지 마시고 잔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바일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언택트에 한번 경험을 하면 이게 사실 되게 불가역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 같고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 같아서 전방위 영역에서 그런 굉장히 빠른 흐름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음식, 뭐 업무, 또 라이프 스타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속도에 좀 익숙해지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온라인에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이게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가진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에 생겼을 때 굉장히 단순한 앱들만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나의 라이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에도 아마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재앙은 어쩌면은 굉장히 퀀텀 점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퀀텀 점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네 분의 이야기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의 대표님 그리고 부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